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64쪽을 보시면 측량이 나와 있는데요. 지적 측량의 정의에서 첫째 줄을 보시면 등록이란 단어가 있죠. 있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합니다. 복원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두째 줄에. 복원할 때의 측량은 4개의 특징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죠. 첫 번째,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도 하지 않는다는 거.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 책에 없어요. 네, 이건 뭐 지금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외울 때까지. 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성질 있다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법률적 효력. 이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공법 지식이 좀 더 쌓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지적 측량의 법률적 효력이 아니라 등록의 법률적 효력이라는 건데,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대상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거기 8번을 좀 보십니다. 8번.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 적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해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불렀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 지난주에 했던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1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2번 지적 현황 측량이 나오는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를 지적 현황 측량. 아까 그림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두 단계의 측량. 복원 단계의 측량과 거리를 구하는 측량.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불렀습니까?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측량입니다. 별표 치셔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적 측량의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측량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측량 기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측판이라고도 불러요. 측판. 그럼 이 평판이라는 단어는 왜 만들어졌냐면 여기가 평평한 판 모양이죠. 그래서 평판이라고 불러요. 또는 측량에 사용하는 판이라고 해서 측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다리가 3개라고 해서 산발이라고도 불러요. 산발이. 평판, 측판, 산발이 같은 뜻인데요. 이 측량기구는 다리가 3개여야 돼요. 4개면 이게 움직인대요. 근데 3개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량기구는 다 다리가 3개인데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측량기구라서 이 평판에다가 산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평판을 사용해서 측량할 때 평판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평판 측량은 도면 위에 경계를 그릴 때 하는 측량입니다. 도면 위에 경계를 그릴 때 하는 측량이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첫째 시간에 했죠. 면적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도면 위에 경계를 그릴 때 하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평판에 컴퓨터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평판이 있습니다. 이 평판에 전자 기능이 들어가 있는 평판이 있는데 그걸 전자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기능이 있는 평판. 이를 전자평판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자평판을 사용한 측량이 전자평판 측량인데 마찬가지로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평판 측량은 안 써요. 거의 다 전자평판을 쓸 겁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두 번째, 이러한 측량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환경은 아니고요. 이 측량 기구의 이름은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고 부릅니다. 경은 경도, 위는 위도, 의는 기구 의자예요.
그래서 경위의라고 부르는 측량기구입니다. 그럼 이 경위를 사용해서 측량할 때 경위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좌표값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 바로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 세 번째, 사진기를 그린 건 아니고요. 이걸 전파기, 강파기라고 불러요. 전파기, 강파기. 여기서 전파가 나가면 전파기, 강파가 나가면 강파기인데요. 여기에 경계점 표지라는 게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라는 걸 설치해요. 이따가 좀 보실 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여기서 전파나 강파를 쏩니다. 그럼 이 경계점 표지에 부딪혀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거리와 속도를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측량입니다. 이 전파나 강파를 써서 여기서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이 거리를 구하는 측량입니다. 거리를. 이를 전파기, 강파기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래를 그린 건 아니고요. 비행기를 그린 겁니다. 비행기를 그린 거예요. 이 비행기에서 요 아래쪽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갖고 그 사진을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인데 사진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건 전파기, 강파기 측량. 비행기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사진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까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건데 인공위성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GPS 측량이라고도 불러요. 제일 정밀하겠죠. 이렇게 총 6가지의 측량 방법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죠.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강파기 측량, 사진 측량, 인공위성 측량. 이렇게 요 측량 방법만 지적 측량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량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정보법에서 얘기하는 지적 측량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통치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정하는 측량만 지적 측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측량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밀도 순서입니다. 가장 정밀한 것은 GPS 측량, 가장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평판 측량, 두 번째로 정밀도가 떨어진 건 전자평판 측량, 두 번째로 정밀한 것은 사진 측량. 이게 정밀도 순서예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제일 밑에 게 비싸 보이죠? 아닌가요? 제일 비싸고 두 번째 비싸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비용 순서입니다. 이런 것도 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비용 순서라는 거, 정밀도 순서라는 거, 그리고 이 6개의 측량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요 대체적인 내용만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지적 측량의 구분. 이 지적 측량은 어떻게 하느냐면 요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리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리고 싶어요. 도면 위에 그리는 측량이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이 평판이나 전자평판이라는 측량 기구를 이 토지 주변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토지를 측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측량 기구를 토지 주변에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보실 건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라는 기준점이 토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기준점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측량 기구 옆에 측량 기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 측량 기사가 측량 기구를 통해서 이 토지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번지 토지라고 할 때 주변 토지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담장이 없다면? 주변 토지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주변 토지와 구분이 돼야지만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에, 이걸 지상 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상 경계점에 주변 토지와 구별할 수 있게끔 표석을 설치합니다. 봉 같은 걸 설치해. 봉 같은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 표지라고 부릅니다. 경계점 표지 또는 경계점 표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변 토지와 이제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측량 기사가 이 경계점 표지를 관측합니다.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합니다. 이걸 쳐다본다는 겁니다. 측량 기구를 통해서 관측을 하면 여기 각도가 측량 기구를 통해서 구해집니다. 측량 기구를 통해서 각도가 구해져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부르는데, 이 세타를 가지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삼각함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기억나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대요. 요 부분을. 그럼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같은 것이죠. 요걸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다가 그려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 넣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 넣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 넣습니다. 이렇게 측량을 하게 돼요. 요게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요? 네? 삼각형 모양이죠. 따라서 이 삼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은 삼각 측량을 사용해서 측량을 하게 돼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얼핏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놓고자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측량 기구가 있을 텐데 그 측량 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지적 기준점, 기준점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있는데 이를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가 근원 원자고 점은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이 근원이 되는 기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준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준 원점. 이 수는 물 숫자인데요.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그 물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인천 앞바다. 그럼 이건 무엇을 구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일까요? 높이. 높이. 인천 앞바다가 0m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 수준 원점이라고 부르고 이때 하는 측량을 수준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수준 원점이나 수준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높이와 관련된 거 있습니까? 없죠.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준 원점이나 수준 측량은 지적 측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원점이 있는데 경의도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의도 원점. 이 경의도 원점이 0,0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 경의도 원점이 지적 측량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경의도 원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이라는 기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어요. 그러면 이 경의도 원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측량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지상 경계점에 뭘 설치한다고 했죠? 경계점 표지, 봉을 설치해요.
철로 된 봉을. 그러면 여기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측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는 어디 지역이냐면 제가 나중에 낙향할 지역인데요. 문경시에 있는 토지예요. 문경시.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렇죠. 이건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건데 어떻게 관측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이 원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따라서 이 원점을 근거로 해서 다른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준점의 이름은 지적삼각점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인데요. 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보통 2에서 5km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2에서 5km 정도 걸을 때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시간 정도 걸리겠죠. 남자분들은 1시간, 여자분들은 2시간.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한 2시간 정도 땅만 쳐다보고 걸으시다 보면 발견하실 수가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냥 도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 삼각점의 의미는 뭐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아까 삼각 측량 말씀드렸죠.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 측량의 기준점, 이를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소관청이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다면 거리가 2에서 5km 정도 떨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때 2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관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맞죠? 그런데 만약에 10m 정도 떨어져 있다면 관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측량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m 거리가 아니라 2에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3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관측이 안 돼요. 그럼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또 다른 기준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더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을 지적삼각 보조점이라고 불러요. 의미는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기준점인데 1에서 3km마다 보통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 주변 바로 옆에 한 10m 되는 거리에 지적삼각 보조점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보조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이거 갖고 측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왜?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또 다른 기준점은 좀 더 많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을 지적도근점이라고 불러요.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뿌리 근처를 씁니다.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 지적도근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50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에서 3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 2시간 걷다 보면 발견할 수 있고요. 이거는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고, 요거는요 한 10분 정도 걸으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땅바닥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50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요 토지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측량기구 설치한 다음에 관측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300m 정도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주변에 건물도 있고, 그러면 관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또 다른 기준점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토지 주변에 이러한 기준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측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측량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토지 주변에 이러한 기준점이 있다면 거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측량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기준점이 이 토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측량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기준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측량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런 기준점이 토지 주변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준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측량의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정확하게 설치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죠.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기준점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토지를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 기초측량, 기초측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측량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을 뭐라 부른다고요? 세부측량. 이 두 개의 측량을 합해서 지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측량을 합해서 지적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적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러면 이 지적삼각점은 설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고 했죠.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점 측량 또는 지적삼각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또는 지적삼각보조 측량이라고 부르고 도근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도근 측량 또는 지적도근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초 측량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삼각 측량, 지적삼각 보조 측량, 지적도근 측량. 이 세 가지를 기초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이런 기준점은 첫 번째 누가 설치하는 걸까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해요. 지적기준점은 누가 설치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이런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 측량에 들어가겠죠. 즉 기초측량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측량할 때 나온 성과들이 있겠죠. 측량 기록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측량을 통해서 그린 결과도 같은 도면도 있을 테고 이런 측량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적측량 성과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지적측량 성과나 지적측량의 성과나 측량 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지적 기준점들을 설치할 때 측량하겠죠. 지적삼각 측량, 지적삼각 보조 측량, 지적도근 측량이라는 측량을 하겠죠. 그럼 이 측량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걸 측량 성과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측량 성과나 측량 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성과의 보관과 관리는 시도지사가 한다면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내줘야 되겠죠. 성과 측량 기록들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는 얘네가 했는데 보관은 얘네가 한다면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가져가라고. 통보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때는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하나 더. 그러면 이 측량 성과나 측량 기록들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성과나 측량 기록들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도 있고 복사본을, 등본을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열람 신청이나 발급을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이게 문제가 돼요. 당연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나 측량 기록들은 누구에게 신청하겠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이거는요, 지적소관청에게. 이거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성과나 측량 기록을 열람하고 등본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면 보통 국민이, 일반 사람들이 시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 그 먼 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좀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따라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이러한 측량 성과나 측량 기록들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마다 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적소관청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170쪽을 보시면 기초 측량 나와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기초 측량 나와 있고요. 기초 측량의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만 지적 삼각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또는 지적 도근 측량.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기초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을 보시면 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 기준점이 있죠.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측량 기구를 설치하는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가 아니라 중요해요. 거기 계획의 수립에서 계획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준비에서 준 동그라미, 답사에서 답 동그라미, 선점에서 선 동그라미, 조표에서 조 동그라미, 관측에서 관 동그라미, 계산에서 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성과표에서 성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다 써 넣으셔요. 계, 준, 답, 선조, 관계성. 이게 보통 측량의 절차입니다. 측량의 절차예요. 계준답, 선조, 관계성.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측량하는 거 설명드렸죠? 맞아요.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요 순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무대뽀로 측량하는 건 아니겠죠?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맞아요.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면 현장에 가야 되겠죠? 맞아요. 현지답사.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할 때고
준비가 다 끝났다면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현지답사. 그럼 현장에 가서 계준답, 계획수립, 준비, 현지답사. 이 순서 되셨습니까? 그럼 현장에 가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선점. 선점은 뭐냐면 선택한다. 점, 기준점.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될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점이라고 부릅니다. 선점. 기준점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측량 기구를 그 기준점 위에 설치해야 되겠죠. 맞아요.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 지상 경계점에 뭘 만들어야 될까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표라고 불러요. 조 만들죠. 표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야지만 관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조, 선점, 조표. 선점은 기준점 선택. 조표는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만들조의 표 경계점 표지예요. 그러면 측량 기구 설치했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까지 이제 다 만들어 놨다면 뭘 해야 되죠? 관측. 관측을 할 겁니다. 맞아요. 관측이 됐다면 이제 각도가 나오겠죠.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뭘 할까요? 계산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수치를 가지고 뭘 만들까요? 성과표, 표를 작성합니다. 성과표 작성.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거를 그냥 그린 건 아니고요. 지금 요거 계준답, 선조 관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린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따져보죠. 맨 처음에 뭘 할까요? 계획 수립. 두 번째는요, 준비. 그리고 준비까지 끝났으면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현지답사. 현장에 가서 먼저 뭘 할까요?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기준점 선택. 선점. 기준점이 선택이 됐으면 그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할 테고, 지상 경계점에 뭘 만들죠? 경계점 표지. 조표. 경계점 표지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어떻게 합니까? 관측. 관측이 되면 이제 각도가 나오겠죠.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뭘 할까요? 계산이 되면 이제 수치가 나오겠죠. 맞아요. 수치. 그 다음에 이 수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구하겠죠. 이 수치를 가지고 뭘 작성할까요? 성과표 작성. 그래서 계준답, 선조, 관계성입니다. 계준답, 선조, 관계성. 안 외우셔도 이 그림이 떠오르시면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은 뭐 쭉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세부 측량이에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하는 측량이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 신규 등록 측량. 분할할 때 하는 측량이 분할 측량. 축적 변경할 때 하는 측량이 축적 변경 측량. 뭐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네. 다만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적 현황 측량만큼은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거기 몇 번에 있습니까? 11번. 지적 현황 측량만큼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의 기준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거 나중에 또 그릴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G12쪽에 있는 지적 측량의 절차입니다. 거의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져요. 지적 측량의 절차,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지적 측량은 대부분 누가 할까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죠.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구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지적 측량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먼저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의뢰인. 보통 토지 소유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이 의뢰인이 누구에게 의뢰를 하느냐면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할 겁니다. 이때 의뢰를 할 때는 첫 번째, 공짜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못했다. 첫 번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쓴 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의뢰를 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뢰를 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입니다.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검사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니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 제조사 측량은 뭐냐면 도면이 작성된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습니다. 10년, 20년. 그러면 종이로 만들어진 도면 같은 경우는 이게 선 같은 게 경계가 잘 안 보일 때도 있겠죠. 맞아요. 또한 토지가 분할과 합병을 반복하다 보면 도면이 굉장히 지저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그리고 실제 토지 경계와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경과가 되면 그러면 이때 공시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도면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걸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지적 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한 필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도면을 다 바꾸는 것이어서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적 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입니다. 따라서 지적 재조사 측량도 의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의뢰할 수 없는 측량 두 가지 시험에 거의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제 지적측량을 수행할 텐데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있다고 했죠. 이때 지적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게 되면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수행을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다음 날이 자주 출제가 돼요. 당일날 제출한다 또는 3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나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이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적측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죠. 맞아요. 이 수수료는 뭐 갖고 결정이 되느냐면 얼마 동안 지적측량을 했는지 갖고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측량 기간이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니까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얼마 동안 끝내달라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 있겠죠. 이를 합의 업무라고 부릅니다.
합의 업무라고 부르는데 이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해야 되고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일을 합의했다면 측량 기간은 얼마일까요? 4일은 4, 4, 5, 20 며칠일까요? 15일. 검사 기간은 얼마일까요? 5일. 합의가 있는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보통의 의뢰인은 측량에 관해서 문외한이니까 기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의뢰합니다. 잘 해주셔요. 정확하게만 해주셔요. 그러면 수행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잘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 계셔요. 이렇게 하겠죠. 즉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간에 대해서. 맞아요. 합의가 없는 경우를 일반 업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보통 합의를 안 해요. 잘 모르니까. 일반 업무. 그럼 이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질질 끌 가능성이 있죠.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딱 정해놨습니다.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끝내달라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인데요.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측량하고자 해요. 그런데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딱 고정시켜놨다고 했죠. 측량기간은 며칠입니까? 측량기간은 5일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며칠입니까? 4일로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측량기구를 아무데나 설치합니까? 아니에요. 이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 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 주변에 지적기준점이 없더라는 겁니다. 또는 지적기준점이 모자르다는 겁니다. 토지의 크기가 클수록 경계가 복잡할수록 기준점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다든지 또는 기준점이 모자르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전에 먼저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지만 토지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리겠죠? 그 걸리는 시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토지의 측량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총 측량 기간이 나와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기준점이 설치가 됐으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검사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기간도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총 검사 기간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거는 토지의 측량 기간, 토지의 검사 기간. 이거는 기준점 설치 기간. 이거는 기준점 검사 기간.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하루에 보통 기준점은 4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또한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기술자들이.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가 있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15점 정도를 설치하는데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네?
4일. 4일. 맞아요. 따라서 15점 설치할 때까지는 무조건 4일을 줍니다.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4점마다 며칠씩 더 걸릴까요? 네? 4점마다 며칠씩 더 걸릴까요? 바로 하루씩을 더 줍니다. 4점 추가될 때마다. 하루. 그러면 여기가 15점이니까 16, 17, 18, 19점. 20, 21, 22, 23점. 이 정도 걸리겠죠? 그렇다면 기준점을 12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 주변에. 그러면 설치 기간 며칠 정도 걸릴까요? 4일. 토지 측량 기간 며칠입니까? 5일. 그럼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일까요? 9일. 맞아요? 어려우셔요? 이거는 기준점 설치 기간. 12점이니까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준다고 했죠. 기준점 설치 기간. 토지의 측량 기간. 설치가 됐으면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검사 기간 며칠 줘야 됩니까? 4일. 그러면 총 검사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8일. 맞아요. 그러면 기준점을 18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 설치 기간은 며칠이 걸릴까요? 4일 플러스 하루. 총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이 더 걸릴까요? 4일 플러스 하루니까 5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 며칠입니까? 10일. 총 검사 기간은 9일.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기준점이 23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3점. 그렇다면 총 기준점 설치 기간은 며칠 걸릴까요? 4일. 하루. 총 며칠? 6일. 기준점 검사 기간도 4일. 하루 며칠? 6일. 총 측량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11일. 총 검사 기간은 10일.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토지의 검사 기간은 4일인데 주변에 기준점이 없을 때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검사하는 기간도 더해줘야 돼요.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합니까?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며칠씩을 더해줘야 됩니까? 하루씩을. 이거 이해가 되셔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그래서 기간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어디 갔나?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여기다 그렸네.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이 완료가 되면 지적 측량에 관한 성과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 측량에 관한 성과는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과라는 게 이 성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뭘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까? 검사 측량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고 했죠? 국가기관이. 그래서 이 지적 측량 성과는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검사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이 지적 측량 성과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검사 측량을 할 테고 검사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검사 측량을 한 성과도를 교부를 합니다. 발급을 해줘요.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그러면 수행자는 이 성과도를 받아서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측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72쪽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줄은 나중에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쪽을 보시면 지적 기준, 측량 기준점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가 기준점은 국가가 설치한 기준점을 얘기해요. 어떠한 기준점이 있느냐면 여기 없는데 중력 원점, 그 다음에 위성 기준점 뭐 이렇게 이것도 국가 기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없네. 수준 원점 아까 보신 적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경의도 원점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위성 기준점이라는 것도 있고 중력 기준점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전부 다 국가가 설치한 기준점이라고 해서 국가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공 기준점은 뭐냐면 공공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을 공공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뭐가 있냐면 달이 놓을 때 있죠? 한강에 달이 놓을 때 그때 하는 기준점이 공공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기준점도 필요 없고 공공 기준점도 필요 없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지적 기준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이라는 기준점. 이걸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나와 있는데 거기 측량 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2번 있습니까? 76쪽에 2번 측량 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있죠? 지우십니다. 우리 시험 범위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공간정보법 제2장 제4절과 제3장만 출제가 됩니다. 그게 시험 범위로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2장 제4절과 제3장이 아닙니다.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우십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아예 없습니다. 이번에 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있습니까? 그냥 지우셔요. 오른쪽에 3번에 토지 수용 및 사용이 있습니까? 지우십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없어요. 3번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의 관리 이거는 아까 보셨죠? 표로서 네, 그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표 그린 거 여기 있네요. 있죠? 거기 기준점 설치 및 관리라고 표가 있습니까? 있죠?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은 설치는 다 누가 할까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지적 시도지사 이거 지우시고요. 전부 다 지적 소관청이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 소관청. 그 다음에 보조 및 관리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 보조점과 도군점은 누가 보존하고 관리합니까? 지적 소관청이.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이거는 별표 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5절에 지적 측량을 위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있죠. 거기 1번에 토지 등의 출입 및 장애 물제가 있습니까? 지우십니다. 시험 범위에 없어요. 지우셨나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있습니까? 지우십니다.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는 우리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이건 쉬었다 하겠습니다.